푸른밤 하동균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스위치가 앞면과 뒷면으로 나란히 붙어 있다고 하죠. 머리를 쓰는 스위치와 마음을 켜는 스위치.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때에 따라 작동을 해준다면 참 좋겠지만 머리와 가슴, 이 두 곳이 늘 따로 움직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냉정해져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침착하지 못할 때가 많죠. 흔들려선 안 된다고 다짐을 해도 가슴은 뛰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두 스위치가 앞으로부터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래서 우린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죠. 머리와 가슴 중에 어느 쪽을 따를 것인가, 늘 이기는 쪽이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은 주로 어떤 편을 들어주고 계신가요? 1월 27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월 27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였습니다. 종현 씨는 일본 콘서트 위해서 잠시 출장 중이고요. 저는 스페셜 DJ 스페셜까지 할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민폐를 끼치고 있는 하동균입니다.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 3일째네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쭉 함께 할 예정이고요. 종현 씨는 다음 주 월요일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겁니다. 오프닝에 저희가 했던 얘기가 머리와 가슴, 주로 어느 쪽이 시킨 대로 하는 편인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시키는 쪽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 보면 분명히 머리가 시키는 것 같긴 한데 저 어렵네요 이게. 네. 분명히 뭔가 선택하기 전에는 머리를 쓰긴 할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선택은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 당당해진다랄까요.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설 연휴 첫 날이죠. 오늘 푸른밤은 영화 전문 작가 김세현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설에 듣는 불후의 영화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방송 중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데브 파텔, 루니 마라, 니콜 키드만 주연의 영화 라이언 예매권을 드리고요. 2월 1일 수요일 개봉 예정이고요. 1인 2매 예매할 수 있는 온라인 예매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내일 더 빛나는 제이준에서 마스크팩 드리고요. 예뻐지는 즐거움 페이스 인 페이스에서 수분크림과 마스크팩을 드립니다. 예전에 이런 거 참 집착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푸른밤은 좋은 책 신사고, 이부자리, 유록스, 해커스 공무원, 부영주택, 퓨어그린과 함께합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 오늘 골라온 노래는요, 핑크의 Glitter in the Air라는 노래입니다. 갑자기 이 노래가 왜 생각이 났냐면, 예전에 그래미였었나요? 하여튼 그 시상식에서 핑크가 이렇게 아주 야한 옷을 입고 당당히 걸어 나와 핑크가 저런 여성스럽고 야한 옷도 입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퍼포먼스가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퍼포먼스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천장에 매달려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노래를 계속 하는데
밑에 무슨 수조가 있었는지 어쨌든 그 물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이게 물이 막 떨어지면서 노래를 계속했던 그 퍼포먼스를 보고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 그때 그 시절에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핑크의 Glitter in the Air를 추천을 합니다. 핑크의 Glitter in the Air였습니다. 사연을 좀 볼게요. 박경미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종갓집에서 자랐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시끌벅적한 명절 분위기도 생각나고 큰 솥에 끓이는 소고기국 냄새와 전 부치는 기름 냄새 그리고 부드럽고 감칠맛 나는 조기침이 생각나는 밤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도 많이 그립네요. 이번 설엔 남편이 당직 근무라 서울 큰 집에 못 가게 돼서 전화로 안부 인사만 드렸는데 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푸른밤 하디제이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좋아요. 제가 며칠 정도 지금 DJ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 재량으로 그리고 덕분에 푸른밤 하디제이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좋아요. 이런 말은 제가 그냥 빼고 읽겠습니다. 제가 민망하니까. 네. 박경미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종갓집이면 어떤 종갓집이 어떤 거예요?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설명은 못하겠네. 그 집안의 중심이 되는. 그 뭐야 그게? 뭔지는 알겠어요. 뭔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설명을 못하겠네요. 근데 저도 그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큰 집 가고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명절 때 많이 내려갔던 것 같은데 그때 저도 그런 기억 충분히 납니다. 그게 딱 정확히 명절 때 먹는 음식들이잖아요. 소고기국, 기전, 갈비찜, 뭐 조기찜. 조기찜은 이건 지역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남태정 PD님께서는 생선을 워낙에 좋아하셔서 아마 이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맛있죠?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사주세요. 네. 512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워서 며칠 동안 기름진 것만 먹었더니 오늘 그만 체해버렸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한국에서 푸른 밤을 들으니 조금 소화가 되는 기분이에요. 방송 끝날 때쯤에 괜찮아지길. 네. 5129님 정말 괜찮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좀 따뜻한 물이나 차를 천천히 좀 마시면은 조금 소화가 되실 텐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체한 속을 다스릴 수 있는 노래가 이 노래일진 모르겠지만 노래 듣겠습니다. 넬의 클리프 프라이드. 네, 넬의 클리프 프라이드였습니다. 제 친구들입니다. 참 잘하는 친구입니다. 31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오랜만에 저도 보는 거라서 오랜만에 플로 씨랑 김종원 씨랑 오랜만에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 중입니다. 5877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보겠습니다. 저는 겨울을 무지 좋아하는데 이번 겨울은 썩 좋은 겨울이 아니네요. 크리스마스 전에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큰딸이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했는데 당장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명절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3일 전 저도 깁스를 했네요. 그래도 깁스한 덕에 며칠 여유 부리면서 쉬고 있네요. 노래도 마음껏 듣고 이렇게 라디오도 듣고요. 저희 모녀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얼른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디 이렇게 딱 어떻게 겹쳐서 다치실 수가 있으실까? 그러면은 누군가 지금 한 명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안 다치신 뭐 어떤 한 분은 그분께 좀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음식도 좀 해보시고 설거지도 좀 해보시고 늘 받기만 하시던 거 이번에는 좀 주시면서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허현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연락하고 싶지 않은 남자한테 계속 연락이 와요. 정말 제 스타일 아니거든요. 근데 저한테 도움을 주셨던 분이라
정색도 못하고 그냥 친절히 돌려서 얘기했는데 계속 연락하시네요. 그래서 읽고 답장을 안 하는데도 톡이 와요. 어쩌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싫어요? 이게 보통 눈치는 챘는데 본인을 그렇게 썩 반기지 않는다는 눈치는 챘지만 아마 허현주 씨에게 굉장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허현주 씨가 굉장히 이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나중에 되게 외로워지면 되게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싫어하는 표현을 하시고 어느 정도는 계속 연락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끈을 좀 갖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동생 중에 자꾸 그렇게 연락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상처를 받으면 전화번호를 싹 다 지우는 동생이 있거든요. 친구가 있는데 항상 왜 내가 그걸 지웠을까 라고 후회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어느 정도 선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임원일의 굿. NBC FM for you. 어두운 건 싫어. 근데 밤은 좋아. 스치듯 잡아준 네 손 같아. 오늘도 잠이 안 와. 날 기다려줘. 날 생각해줘. 같이 있어줘. 매일 밤 이렇게 여기서 푸른 밤. 안일불의 멸할멸,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불멸. 공유 씨가 드라마에서 연기했던 도깨비가 영원한 불멸의 삶을 사는 것처럼 영화에도 그런 작품들이 있을 텐데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언제 어느 날 봐도 참 좋을 영화음악, 영화들을 소개합니다. 푸른밤 설특집 불멸의 영화음악 김세현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불멸이라는 단어를 듣고 꽤 부담스러워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영화들을 골라오셨을지 궁금한데요. 김수현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희 오늘 처음 뵈서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뭐 시작해야 될지 네. 힘드시겠지만 저를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네. 뵙자마자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네. 불멸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를 던져주셔갖고 힘들었어요. 네. 게다가 감히 도깨비. 감히 도깨비라니. 네. 근데 실제로도 도깨비가 불멸인가요? 설화나 뭐 예전의 이야기에서도 그런가요? 글쎄요. 그런가요? 괜한 도깨비? 질문을. 근데 도깨비란 드라마를 보면서도 네. 정작 도깨비에 대한 궁금증은 안 생겼어요, 사실은. 예, 실제 도깨비가 어땠는지보다는 그냥 공유 씨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고 아주 운 좋게 예전에 같이 방송 잠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공유 씨 군대에 있을 때. 정말로요? 예. 국군 방송 할 때 제가 게스트로 출연할 때 잠깐 좀 뵙고 한 적이 있어서 저는 반가웠죠. 예비군 훈련장에서 뵌 적 없어요. 그냥 같은 예비군 훈련장 안에 있었어요. 저는 네. 공유 씨를 분명히 알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원래 모든 남자든 군복을 입으면 다 똑같아지거든요.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네. 이렇게 해서 공유 씨는 군필의 아이콘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함께 해야 할 특집인데요. 네. 불멸의 주제가 영화 음악. 진짜 무겁네요. 불멸의 영화 음악으로 주제를 주시면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 불멸이란 단어에 짓눌려서 밤잠을 설치고 이게 영화의 역사가 100년인데 네. 영화의 역사 100년 동안 1년에 전 세계에서 자료는 못 받았지만 수만 개 네. 편의 영화가 제작이 될 텐데 그중에 불멸의 영화음악은 뭔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예전에 저 영화 잡지 기자할 때도 한 페이지짜리 기사인데 한 네. 페이지짜리 가령 신인 배우 소개 기사 써봐 그러면 그냥 쓰면 되거든요. 약간 요령 있게. 네. 근데 그런 스타일 있죠. 왜 그 사람에 관련된 모든 기사 다 검색해서 한 페이지를 쓰기 위해 3일 동안 검색하고 자료를 너무 많이 찾은 관계로 한 페이지 안에 우겨넣지 못해서 막 아까운 자료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네.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쓸데없이 너무 많은 고민하다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나요? 이 불멸의 단어.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네. 마지막에 그냥 쉽게 결정 내렸어요. 그 아무리 옛날에 좋은 음악이 많았지만 네. 그거 해봐야 지금 그 듣는 청취자분들께도 옛날 음악일 뿐일 것 같아서 딱 잘랐습니다. 10년. 10년 안에. 최근 10년 안에 발표된 영화 중에서 또 그 영화 음악가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영화 한 편 한 편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음악가 이름 하나라도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그 음악가 음악 찾아듣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혹시나 소개해 주시는 영화와 음악 중에 네. 보시지 않았던 청취자분들께서 보시지 않았던 거는 이번 방송 들으시면서 또 찾아보시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제일 쉬운 방법으로 최근 10년간의 아카데미 음악상 혹은 주제가상 후보거나 상을 받았던 이름들을 쭉 보다가 네. 이 사람부터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분이 전혀 신선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엔니오 모리꼬네. 근데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이름이기도 하죠. 그 사실 이게 근 10년 안에 뭐 상 받고 한 분들을 따지면은 빠질 것 같지만 네. 그 많은 분들이 그 잘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엔니 모리꼬네가 1928년생이고요. 네. 작년에 할리우드 데뷔 60주년 기념음반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음악가로 60년을 활동하신 분이에요. 그 수많은 명곡, 시네마 천국이니 미션이니 수많은 명작들의 음악을 했는데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은 건 딱 한 번. 정말로요? 바로 작년에. 2016년에 예, 우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어쨌든 첫 번째 음악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카데미가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온 게 2007년에 공로상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로상을 준다는 건 그동안 그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예, 뭐 이제 은퇴하실 날이 다가오신 것 같으니 그동안 네. 수고했으니 공로상 드립니다. 그래서 공로상을 2007년에 줬는데 이분이 은퇴를 안 하고 계속 왕성하게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2016년에 결국 음악상을 드리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아카데미에서 과연. 그러니까 아카데미가 아마 상을 주려면 예전에 주는 게 더 폼은 났을 텐데 네네. 가령 미션이란 작품이 개봉했을 때 뭐 예. 가브리엘의 오보에 같은 음악이 나왔을 때 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안 주고 하니까 약간 이제 와서 주기도 좀 민망하고 이래서 공로상 주고 입 닦으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 음악상 받게 만든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에요. 네. 이제는 그냥 한물간 영화 음악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취향이 네. 옛날 거 좋아하고 그렇죠. 예, 또 네. B급 문화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 있던 레코드판 뒤지면서 노래 선곡하는 재미로 영화를 만든다고 말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던 레코드판 쭉 고르다 보니까 엔니오 모리꼬네 음악들이 다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최근에 만든 3편의 작품에 다 엔니오 모리꼬네 음악을 쓰게 됩니다. 그 마스터즈 거친 녀석들, 그리고 장고 분노의 추적자, 그리고 헤이트풀 에잇. 네. 근데 앞에 2편에서는 예전 음악 갖다 썼고요. 헤이트풀 에잇은 아예 새 음악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 장고 만들고 나서 엔니오 네. 모리꼬네가 타란티노 이렇게 흉을 막 봤거든요. 내가 영화 봤는데 네. 영화 엉망이더라. 내 음악 쓰라고 허락은 해줬는데 음악 이상하게 썼더라. 그래서 내가 다신 타란티노랑 일 안 한다라고 인터뷰까지 했는데 헤이트풀 에잇을 만들면서 다시 부탁을 한 거죠. 타란티노가.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한다. 근데 타란티노가 엔니오 모리꼬네 사모님께 네. 시나리오를 주고 갔고 엔니오 모리꼬네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타란티노가 영악하다. 우리 집의 대장이 누구인지 타란티노는 꿰뚫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아내에게 시나리오를 주고받은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하지만 그 덕에 내가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는다 하면서 타란티노에게 고맙다라고 이제 갑자기? 예. 그래서 1928년생이시고 할리우드에서 60년 넘게 활동하신 분이 네. 지금도 현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준 타란티노 감독 그리고 덕분에 어쩜 못 받았을지도 모를 아카데미 음악상을 작년에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존 윌리엄스나 뭐 거의 이런 분하고 같이 언급되던 분인데 2016년에 상을 받은 신입생 아카데미 수상자 중에서는 신입생. 그래서 엔니 모리코네 음악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엔니 모리코네가 제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뭐 서부 영화에 쓰이는 그런 음악도 좋지만 네. 좀 되게 그 서정적인 네. 그 특히 오케스트라 동원해서 이렇게 사람 마음 휘몰아치는 음악들을 잘 만들었잖아요. 좋죠.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에서 음악 골랐고요. 네. 운 아미꼬라는 곡인데 네네. 이거를 들으시면 타란티노가 집에 있는 LP에서 이 음악을 들으면서 바스터즈의 장면을 구상하면서 엔니오 모리코네에게 부탁하러 갈 수밖에 없었겠다 싶은 그러한 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의 운 아미꼬 네. 들려드립니다. 마스터즈 거친 녀석들의 OST였던 언 아미꼬였습니다. 근데 이제 엔니오 모리코네는 지금도 연필로 작업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오케스트라를 활용한 이 네.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음악을 잘 만드는 분인데 자 이제 그렇다면 네. 엔니오 모리코네의 뒤를 이을 사람은 누구인가? 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은 제가 지켜보는 걸 모르지만 제가 전부터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영화계가 이 사람을 네.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엔니오 모리코네의 시대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불리는 사람을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프랑스 출신의 영화음악가고요. 알렉상드르 데스플라라는 이름도 뭔가 느낌이 있어요. 네, 알렉상드르 그러네요. 데스플라. 되게 막 일단 되게 멋있는데요. 이런 사람 이름을 알아두시면 좋은 게 어디 가서 네. 알렉산드르 데스플라 음악 들어봤니? 라는 말을 혀끝에 올리는 순간 약간 좀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엔니오 모리코네는 너무 유명하니까 그건 나도 들어봤지 할 수 있지만 알렉산드르 데스플라 알아? 이건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1961년생이고요. 근데 지금 얼마나 잘 나가냐면 딱 10년 동안만 보면 2007년부터 지금까지 딱 두 번 빼고는 아카데미 후보에 매년 올라가요. 매년. 2007년, 2012년만 빼고 다 후보 올라갔고요. 2015년에 드디어 음악상을 받는데 그러니까 엔니오 모리코네는 60년 만에 상 하나 받았는데 이분은 2015년에 자기가 그해 작업한 두 편 영화가 모두 후보에 오르고 이야. 그중에 한 편으로 상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라는 사운드 트랙으로 상을 받는데 거기에 그 가장 많이 알려진 메인 테마죠. 미스터 무스타파 음악을 잠깐 한번 들어보시면 이 음악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라디오 무슨 코너 시그널로도 지금 많이 쓰여요. 여기저기서. 네. 그러니까 이 음악을 만들어서 상을 받았는데 사실 실제로 외국에서 엔니오 모리코네의 가장 낭만적인 멜로디를 만드는 영화음악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게 어릴 때는 이제 아빠가 재즈를 좋아해서 재즈 음악을 좋아해서 뭐 5살 때부터 피아노 쳤다고 하는데 트럼펫 연주자가 되고 싶었대요. 루이 암스트롱 음악에 빠져서. 그런데 이 엄마는 그리스인이고 아빠는 프랑스 사람인데 미국에 이제 자주 다녀오면서 재즈를 사다 준 거죠. 그래서 음악은 미국 재즈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이 가족이 또 카리브해에 잠깐 살게 됩니다. 아 복잡해. 네. 잠깐만. 이 사람 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아버지는 프랑스 사람이고 엄마는 그리스 사람인데 아빠가 미국 재즈를 좋아해서 프랑스 음악, 그리스 음악, 미국 음악을 다 들었고요. 근데 또 마침 또 카리브해 연안에 잠깐 사는 동안에 라틴 음악을 섭렵했고요. 그 다음에 발칸반도와 아랍 음악까지 섭렵합니다. 그래서 거의 전 세계 월드뮤직을 섭렵하고 나서 영화 음악을 시작하게 됐고 그렇게 자기한테 쌓여있는 자양분을 활용해서 온갖 종류의 영화에 온갖 종류의 음악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까 제가 눈여겨본다고 그랬는데 가장 제 마음을 사로잡은 첫 번째 영화는 새끼. 네. 새끼라는 작품의 엄청난 선율을 만들어내서 제 눈에 띄었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그리고 킹스 스피치, 뭐 그 외 아르고 등등등 뭐 지금 가장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고요. 그 대부분 한 번은 들어봤을, 한 번은 보셨어요.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마지막 그 네네네네. 원투의 음악도 바로 알렉산드르 데스플라. 근데 영화들 이름만 들어도 되게 소름 끼치는 영화들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음악 스타일을 들어보면 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하지만 확실한 주 종목은 약간 엔니오 모리코네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게 좀 이 사람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그때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어디에 글을 쓰면서 쓴 표현이 있는데 지금 약간 망설여지네요. 이 표현을 라디오에서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일단 말을 하시고. 굉장히 오그라들어서 제가 그 괜찮습니다. 세 개의 음악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양조위의 품을 파고들던 탕웨이처럼 피아노가 현악기의 품속으로 파고들던 왕치아즈 테마라고 했던. 네. 아니, 뭐 그렇게 오그라들지 않는데요? 이거를 이제 제가 글로 쓴 거랑 말로 하면 약간 느낌이 달라요. 지금 벌써 이 얼굴에 좀 열이 오르기 지금 시작합니다. 손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시는데. 창피하다. 그래서 창피해서 빨리 음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음악을 들으시면 새끼를 보신 분은 아마 네. 새끼 장면들이 스쳐가서 오늘 밤 좀 힘드시겠지만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이 음악만큼 어디선가 들으셨을. 그러니까 엔니오 모리코네 스타일의 음악을 만드는 새로운 영화 음악가 알렉산드르 데스플라의 왕치아즈 테마를 두 네.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아, 네. 이름조차 어려운 알렉산드르 데스페라. 네, 알렉산드르 데스플라. 알렉산드르 데스플라. 네. 네. 근데 아마 약간 좀 그 낭만적인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음악 많이 들으셨을 거고 사실 비슷한 스타일의 음악을 하는 사람 중에 이름도 어려운데 네. 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리오 마리아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잠깐만요. 너무 많은 걸 알고 가는 것 같아서. 사실 이거는 그냥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 사람은 이제 좀 오만과 편견, 네. 뭐 어텀먼트, 안나 까렐이나 이쪽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비슷하기도 하지만 알렉산드르 데스플라가 좀 더 그릇이 커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약간 엔니오 모리코네 스타일, 알렉산드르 데스플라 스타일 이런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요 두 영화 음악가의 음악도 찾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 준비한 건 뭐 모를 수가 없는, 그렇죠. 모를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할리우드의 대세.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할리우드의 대세가 존 윌리엄스였다면 지금은 그냥 이 사람입니다. 한스 짐머. 네. 한스 짐머 이름은 못 들어봤어도 이 사람이 만든 음악이 들어간 영화를 안 보셨을 수가 없는 것이 흔히 말하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음악은 이 사람이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지금까지 아카데미 음악상 후보에 10번 올랐는데 네. 상은 1995년에 딱 한 번 받았어요. 되게 의외네요. 네, 후보엔 계속 오르는데. 근데 상을 받은 작품이 의외로 라이온 킹이에요. 그 사실 한스 짐머 하면 할리우드 그 액션 블록버스터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약간 그 블록버스터 음악에 어울리게 진짜 약간 웅장한 사운드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그 라이온 킹 음악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네. 너무 좋은 건 아는데 네. 한스 짐머가 라이온 킹 음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상상이 좀 안 되는 편이에요. 그 본인이 계속 작업했던 스타일과 다르게 라이온 킹으로 정작 영화 음악상을 받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작업한 작품은 예전 마이클 베이 감독의 영화들 뭐 더 락 같은 영화의 네. 그런 음악.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버스터 음악 하는 건 다 이 사람에서 시작이 됐고 네, 그러네요. 제일 유명한 건 리들리 스콧의 글래디에이터 그 음악. 얼마 전에도 케이블에서 봤는데 그 음악은 지금 들어도 약간 좀 심장이 두근두근하게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계속 같은 큰 영화 만드는 감독과 계속 같이 작업했어요. 리들리 스콧의 모든 영화들, 뭐 블랙호크 다운 같은 영화, 그 다음에 그 지금은 돌아가신 리들리 스콧의 동생이죠, 토니 스콧 감독의 뭐 영화들. 그래서 뭐 리들리 스콧의 델마 루이스 같은 영화도 있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새로운 파트너를 만난 게 고어 버빈스키 감독이라고, 이 사람은 그냥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 그래서 캐리비안 해적 시리즈의 음악으로 또 유명하고, 최근에 한스 짐머의 짝꿍은 크리스토퍼 놀란. 가장 잘 나갑니다. 감독입니다. 최고인 네. 감독. 그래서 그 다크나이트의 이 영화 너무 좋죠. 하는 그 딱 배트맨이 그 일하러 나갈 때마다 깔리는 음악으로 유명하고,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의 모든 영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셉션 같은 작품, 인터스텔라 같은 작품, 그래서 뭔가 좀 규모 있고 사이즈 있는 영화의 음악은 다 한스 짐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뭐 엔니오 모리코네 음악
음악이 쓰인 영화를 안 보셨을 수도 있고 네. 알렉산드르 데스플라의 음악이 쓰인 영화를 안 보셨을 수도 있지만 한스 짐머 영화는 피해갈 수 없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영화관을 가시는 분이라면 그러네요. 예. 네,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영화 음악가가 한스 짐머고 그 뒤에 한스 짐머가 자기 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그 제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제가 의심하기로는 요즘 직접 다 작곡 안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냥 밑에도 시키는 기분이 약간. 일만 따오는 느낌. 네, 그리고 한스 짐머의 그 사단들이 그 한스 짐머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다른 블록버스터를 또 다 해요. 그러니까 그 본 시리즈 음악하는 그 음악가도 네네네네. 한스 짐머 사단이고 뭐 최근에 무슨 슈퍼히어로 무비들 음악하는 뭐 배트맨 대 슈퍼맨이 아이언맨 이것도 다 한스 짐머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블록버스터 음악은 한스 짐머 식구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즘에 또 히어로물이 워낙에 또 많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 독일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아닐까. 본명은 한스 플로리안 치머. 아니 근데 오늘 소개를 해주신 세 분 다 일단 네. 대가의 이름 같지 않아요? 네. 너무 세 분 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음악 인셉션을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만 많이 기억하시는데 인셉션 중에서는 특히 타임이라는 곡 같은 경우는 나중에 혹시 동영상 사이트 찾아 들으시면 네. 타임이라는 곡 느낌 굉장히 좋고요. 뭐 어쨌든 뭐 한스 짐머는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음악가이면 틀림없습니다. 네. 말할 수 없죠. 부정할 수 없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모를 수 없는 그 음악을 좀 짧지만 준비했고요. 네. 캐리비안의 해적의 He's a Pirate. 캐리비안의 저기 히즈 어 파이러츠를 2부 끝곡으로 듣고요.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푸른밤 설특집 불멸의 영화 음악 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많은 영화들과 많은 음악들을 김세현 작가님이 불멸에 관하여 네. 엄청나게 많은 네, 정보와 앞에 소개해드린 새 음악가는 약간 불멸의 영화 음악에 가장 잘 어울리는 네. 그런 불멸이나 이름을 붙여도 좋을 만한 애니어 모리콘의 알렉산드르 데스플라는 이제 장차 불멸이 될 한스 짐머는 이미 한 반쯤은 불멸이 된 네. 그래서 그런 이름에 어울리는 새 영화 음악가를 소개해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스코어만 좀 나갔죠. 네. 사실 저희가 삽입곡 중심으로 이제 방송에서는 하다 보니까 스코어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은데 사실 영화 음악가들은 이 스코어 만드는데 온 힘을 집중해서 그렇죠. 작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라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고 하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가사 있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애니어 모리콘의 알렉산드르 데스플라, 한스 짐머 다 어쨌든 할리우드의 어떤 그 장르 영화나 네. 주류 영화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특이하게 애니메이션 음악으로 일가를 이룬 분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할 수밖에 없는 네. 어릴 때부터 보고 즐거워한 수많은 애니메이션 음악 외길 인생 걷고 계시는 영화 음악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이 랜디 뉴먼. 네. 이름이 좀 이분 그나마- 역시 그쵸. 이름이 뭔가 괜찮은데요? 그래도 알렉산드로 데스플라보다는 쉽죠. 약간 애니메이션과 어울리는 대가 네.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이 집안이 네. 그 랜디 뉴먼하고 사촌이 토마스 뉴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영화 음악을 해요. 이 사람은 그 아메리칸 뷰티, 뭐 007 스카이폴, 뭐 에린 브로코비치, 그 오. 유명한 쇼생크 탈출 이런 거 한 사람이거든요. 네. 토마스 뉴먼이라는 사람의 사촌인데 이 랜디 뉴먼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원래는 그냥 가수였어요. 영화 음악가가 아니라 네. 그 싱어송라이터였는데 인생을 바꾼 것이 픽사 스튜디오를 만나면서 네. 토이스토리라는 작품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되고 토이스토리 이후에 픽사 스튜디오에서 만든 거의 모든 애니메이션의 음악을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토이스토리 시리즈의 모든 음악, 뭐 그 외에도 뭐 몬스터 주식회사의 음악 같은 그래서 픽사 스튜디오의 작품만으로 아카데미 후보에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뭐 다른 작품까지 오른 거 포함해서 1982년부터 무려 20번. 이야. 애니메이션만. 네. 한스 짐머도 지금까지 10번인가 후보 올랐는데 랜디 뉴먼은 20번. 와. 아카데미 후보에 올랐고 상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 몬스터 주식회사로 한번 그 상을 받고 토이스토리 3로 또 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픽사인데 그 혼자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네. 중간중간 아까 말씀드린 사촌 토마스 뉴먼이 작업한 거 니모를 찾아서 하고 월이 네, 네. 그거는 이제 이 랜디 뉴먼의 사촌이
작곡을 했고 또 토마스 뉴먼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클 지아치노라고 이 사람은 업, 뭐 인사이드 아웃, 라따뚜이 이런 건 또 다른 사람이 했어요. 근데 이제 주로 크게 히트한 몬스터 주식회사나 특히 토이스토리 시리즈로 네. 이 랜디 뉴먼은 할리우드에서 약간 실속은 더 있는 것 같아요. 한스 짐머보다. 왜냐하면 20번 후보에 올라서 야. 상을 2번이나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원래 가수였다 보니까 네. 보통은 영화 음악가가 작업을 하면 스코어를 만들고 이제 주제가를 만들면 보통 다른 가수한테 시키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죠. 본인 노래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 욕심이 남아 있군요. 다양한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이제 알뜰하게 챙기고 있기도 하고 이제 가장 유명한 건 토이스토리의 You've Got a Friend in Me라는 아 좋죠. 노래를 그러면 그 목소리가 랜디 뉴먼인가요? 네, 바로 You've Got a Friend in Me를 그런 부른 게 건가요? 랜디 뉴먼이고 그럼 랜디 뉴먼 노래를 한번 들을까요? 저는 뭐 좋습니다. 네, 그러면 토이스토리에 랜디 뉴먼이 직접 부른 그 노래를 그럼 들어보죠. You've Got a Friend in Me. 네, 토이스토리 1에서 랜디 뉴먼이 불렀던 You've Got a Friend in Me 그리고 2죠. 그 다음 네. 곡이요. 사라 맥락클란이 불렀던 When She Loved Me 네. 두 곡 들었습니다. 사라 맥락클란 이 목소리는 어쩌면 좋죠. 말이 안 되죠. 그냥 저는 그러니까 네. 이 어쩌면 좀 안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되게 잘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너무나 지금 이 노래를 들으면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쵸. 그러니까 사라 맥락클란이 부른 이 노래도 랜디 뉴먼이 작곡을 한 거고요. 네. 이건 이제 사라 맥락클란이 불렀는데 랜디 뉴먼 노래를 사라 맥락클란이 부르니까 또 완전히 다른 네, 노래가 네, 네. 되고 예. 사라 맥락클란의 목소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토닥토닥인 것 같아요. 네. 노래를 듣고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막 잘못한 것 같고 잘못한 다음에 어디선가 이렇게 사죄하고 있는 것 같고 사죄하고 있는 나를 이렇게 세우는 듯한 항상 그런 목소리예요. 뭔가 되게 신비스러워요. 사라 맥락클란은 네. 그런 목소리가. 그래서 저도 토이스토리가 기본적으로 즐거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토이스토리 3 보면서는 정말 펑펑 울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그 장난감과 이별하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네. 사실은 토이스토리와 함께 성장한 세대는 어쩌면 자기가 자기 어떤 지난 한 청춘의 한 페이지와 이별하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이상하게 이 토이스토리 3를 보면서 펑펑 울게 돼요. 저 그 마지막 장면 보면서 다시 찾으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혼자서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뭐 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좀 컸다고 하면서 그 뒤로 그냥 밀어버렸던 것들을 뒤늦게 생각해서 찾으려고 하면 그땐 다 없잖아요. 뭐 그쵸. 사람이든 무엇이든. 근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이 너무나 이렇게 멋있게 그려낸 작품이고 토이스토리 2에서도 그 장난감이 이제 어릴 때 가져놀다가 장난감을 버리고 그 버림받은 네. 장난감이 예전에 자기와 함께 놀아주던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웬시 러브듬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토이스토리 시리즈의 랜디 뉴먼의 음악은 영화 음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냥 제 인생의 어떤 그 한 시기를 랜디 뉴먼과 함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거는 영화 음악의 그 퀄리티 때문이 아니라 네. 랜디 뉴먼이라는 사람이 작업해온 작품의 특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에게는 불멸이 될 수밖에 없나. 그러니까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랜디 뉴먼을 골랐고요. 랜디 뉴먼 그 애니메이션 작곡가를 고르다 보니까 픽사 하면 네. 이상하게 항상 저는 지브리 스튜디오가 그러니까 그 좌픽사 우지브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픽사와 네. 지브리와 함께 이제 이 작품들이 나올 때 제가 완전히 꼬맹이는 아니었지만 픽사 지브리와 함께 저의 감성을 만든 저의 어떤 청춘이 픽사와 지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덜 좀 험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픽사와 지브리라는 작품을 좀 그나마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에 픽사가 있다면 일본에는 이제 지브리 스튜디오가 있고 픽사의 랜디 뉴먼이라는 그 영화 음악가가 있다면 지브리 스튜디오에는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에게는 바로 이 사람이 있죠. 히사이시 조. 네. 네. 히사이시 조 1950년생이고 이분이 그 원래는 머리숱이 꽤 좀 있었어요. 네. 예전 사진 보면 심지어 숱이 많아요. 근데 지브리 스튜디오에 청춘을 바치면서 그리고 뭐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그야말로 불멸의 영화 음악을 작곡하시면서 많은 스트레스로 지금은 이 머리카락이 많이 없으셔서 이제는 아예 그냥 그
머리를 밀고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데 최근에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도 이제 그 나이가 많이 드셔서 작품 네.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히사이 시조의 새 작품을 만날 기회도 좀 적긴 해요. 그게 아쉽긴 한데 본인은 오히려 약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편해졌다. 네. 이제 영화 음악 안 하고 그동안 만든 영화 음악들 갖고 연주하고 음반 내고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그러니까 지휘자로 활동을 해요. 야. 근데 본인의 영화 음악만 지휘하는 게 아니라 말러, 바흐 이런 그런 클래식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로 지금 엄청나게 에너지가 네. 에너지와 호기심이 엄청나신 분인 것 같아요. 저 히사이 시조의 그 책을 봤는데 자서전을 네. 거기 보면 직장인보다 더 좀 빡빡한 스케줄로 작업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시간표가 거의 한 30분 단위로 딱 짜여져 있어요. 매일 일정하게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음악 작업 그리고 점심 먹고 산책 딱 몇 분 하고 다시 음악 작업. 그러니까 그거를 평생을 해온 사람이더라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어쩌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보다 더 일본 분 같은 분이시네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약간 예술가는 그냥 네. 이렇게 뭔가 우리 사실 불가능하죠. 그리고 네. 좀 밤에 술도 먹고 좀 뭐 네. 이러다가 영감이 떠오르고 뭐 욕조에서 목욕하다가 막 뛰어나오면서 작곡하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직장인처럼 딱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작업을 하고 제가 자서전에서 놀랐던 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에게 지금도 새 작품의 음악을 만들어서 그 곡을 처음 들려주러 갈 때는 그렇게 떨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그 미야자키 하야오랑 오래 작업하긴 했지만 이번 작품에 삐끗하면 다시는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흔히 말하는 거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지금도 마치 그러니까 신입 영화음악가처럼 이렇게 손을 덜덜 떨면서 미야자키 하야오 앞에서 손을 덜덜 떨면서 그 피아노 선율을 연주하고 나서 감독의 반응을 기다리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완전 마초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 막 으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미야자키 하야오랑도 작업하지만 기타노 타케시 감독하고도 많이 작업하잖아요. 기타노 타케시 감독 스타일은 그럼 그렇대요. 그쪽도 좀 무섭지 않을까요? 기타노 타케시 감독이 무섭긴 훨씬 더 무섭죠. 그렇죠. 네. 그 자서전에 보면 영화 음악을 다 만들었는데 한참 다 듣고 있던 기타노 타케시 감독이 지금까지 작업을 하시면서 벌써 무섭다면 여기에는 여기에는 영화 음악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던 어떤 그런 관습이 있다면 그런 장면마다 다 뺍시다. 그래서 이 영화 준비하면서 곡을 다 만들어봤는데 지금까지 영화에 음악이 들어감직한 장면마다 음악을 다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거의 한두 곡밖에 안 썼다는 그 일화도 소개가 되어 있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말을 안 한대요. 대신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뭐 약간 좀 이제 그런 반응을 그게 더 싫어. 그게 더 싫은 것 같아. 약간 애매한 그런 반응을 보이면 빨리 이제 준비해 갔던 플랜 B를 막 연주하면 이제 그제서야 괜찮습니다 뭐 하는 반응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선택된 곡이 바로 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인생의 회전목마 역시도 책에 보면 묘사가 돼요. 이걸 하나 어떻게 마음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알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면서 피아노 연주할 때 손가락이 이렇게 막 후들후들 떨리는 상황에서 하야오 감독 앞에서 연주했던 히사이 시조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채택이 돼서 지금은 아마 히사이 시조의 영화 음악 중에 많은 분들이 제일 1순위로 떠올리는 곡이 아마 이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인생의 회전목마를 준비했습니다. 네. 하울의 움직이는 성 있었던 인생의 회전목마였습니다. 히사이 시조의 작품이죠.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히사이 시조 음악은 천공의 성 라퓨타. 네. 고등학교 때 그때 불법으로 이렇게 막 돌아다닐 때 제 친구가 음악만 따로 녹음을 해서 녹음을 잘못해서 이어폰 한쪽으로밖에 안 나오는 잘못 녹음한 버전의 이거 좋다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왜 이렇게 옷깃으로 넣어서 소매로 이어폰 빼서 턱 괴는 척하고 음악 듣잖아요. 수업 시간에. 스테레오를 모노로 들으셨군요. 근데 그래서 수학 시간에 이제 뭔가 골똘히 생각이 잠긴 척하면서 들었던 음악이 천공의 성 라퓨타였고 이런 음악이 하면서 감탄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흔히 말하는 거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이 일본에서 나왔던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서 네. 이제 막
역시 애니메이션은 일본이 잘한다라는 말이 언젠가 이때부터 생긴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 관객에게는 일본 애니메이션은 곧 지브리 스튜디오랑 사실 네. 같은 말이어서 그 지브리 스튜디오는 또 히사이 시조의 음악가가 늘 함께 왔기 때문에 네. 우리에게는 더 사실은 거장 중에 거장처럼 느껴지고요. 한국 그래서 이 히사이 시조 음악을 듣고 자란 세대가 영화 감독이 돼서 또 음악을 부탁해서 만든 게 또 웰컴 투 동막골. 그래서 한국 영화에도 작업을 했던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아, 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좀 네. 맞는 부분이 있네요. 지금 동막골 음악도 그렇고 지브리 스튜디오 음악 외에 이제 제일 유명한 거는 썸머라고요. 동영상 사이트 보면 다 집에서 피아노로 썸머 연주하신 영상들이 쫙 이렇게 올라와 있을 정도로 유명한 네. 그 기쿠지로의 여름의 음악도 이분 작품이고요. 그 마지막 곡은 그냥 뭐 영화 소개는 필요 없고요. 네. 아마도 불멸이 될 수밖에 없는 랄라랜드. 네. 올해 아카데미 영화상에 지금 14개 부문 후보에 올라와 있는데 다른 건 다 모르겠고요. 주제가상이나 음악상이 라라랜드의 몫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이변도 이런 이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음악상과 주제가상을 받을 게 뻔한 라라랜드의 음악을 골랐는데 네. 보통 이제 그 노래를 많이 이제 신청하시고 듣잖아요. 뭐 네. 시티 오브 스타스나 엠마 스톤이 부는 오디션 같은 곡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운드 트랙에 에필로그라는 제목의 음악이 있어요. 네네. 영화 보신 분은 알겠지만 마지막 영화 그 맨 끝 부분에 클라이맥스 부분에 많은 사람들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어떤 장면에 쫙 영화에 나왔던 모든 그 중요한 멜로디가 다 한꺼번에 응축돼서 나오는 멋진 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 보신 분은 이 음악과 함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이 곡을 오늘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네. 그리고 불멸의 영화 음악은요. 내일도 또 불멸로 다가옵니다. 얼마나 더 고생을 하실지 저는 PD님께 제가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타리스트를 꿈꾸던 소년이 있었다. 하지만 소년의 아버지는 생선 장수였고 그 덕에 소년의 손에선 늘 생선 냄새가 떠나지 않았다. 그래도 소년은 비린내 나는 작은 손으로 낡은 기타줄을 튕기며 꿈을 놓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소년은 오른쪽 손가락 5개를 전부를 잃게 되었다. 수술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그렇게 소년의 꿈은 멀리 달아났고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더 이상 소년이 아닌 그는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사업이라는 가시덩굴은 꽃향기로 그를 홀렸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가시가 온몸을 올가매고 있었다. 연이은 사업 실패는 거친 부부싸움을 일으켰고 그를 향락과 도박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빨간 딱지가 집안을 덮쳤다. 배고프다고 징징대는 자식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의 눈물. 그는 다시 장사치로 돌아갔다. 다시 돌아간 장사치의 삶은 여전히 힘겨웠다. 형편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배고프다고 소리치는 아이들 앞에서 그는 늘 욕을 해댔다. 하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주지 못해 미안하다. 더 사랑하지 못해 미안하다. 소매가 다 다른 그의 겉옷을 본다. 언젠가 그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아빠의 꿈은 기타리스트였다. 꿈을 잃어버린 소년. 하지만 그 꿈을 아직 잊지 않은 사람. 여전히 무겁기만 한 그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싶다.
나의 상태 메시지는 아빠의 삶에 대하여. 네, 브래드의 The Guitarman이었습니다. 중간에 읽으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짠해지고 무거워지고 하네요. 꿈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내가 그걸 계속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는 있겠지만 아마 내가 꾸었던 꿈을 잃어버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사는 게 좀 더 버겁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하지만 저는 그 꿈을 뭐 포기하라 이런 말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에 대해서 저는 전혀 할 자격이 없지만 잃어버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고 믿으라는 말도 아니고요. 대신 내가 꾸었던 꿈, 그 꿈 때문에 행복했었던 자신을 좀 잃어버리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너무나 사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변유경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린 노래였습니다. 권현아님께서 저는 천안에 사는 28살 권현아입니다. 꼭 동균 DJ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전 8년 전 2009년 1월 7일 날짜도 기억해요. 동균 DJ가 라디오 하실 때 제가 막 20살 취업 준비생으로 입사일이 미뤄져서 걱정된다는 사연을 보내서 통화를 했었거든요. 점점 불안해지는 건 뭘까요, 제가. 그때 위로도 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제가 어느덧 8년차 사회인이 되어 회사에서 선배 노릇을 하고 있답니다. 비록 8년째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서 명절에도 야간 근무를 하지만 이젠 익숙해지기도 했고 일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자부심도 느껴요. 동균 DJ가 이번에도 저희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명절에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 파이팅입니다. 굉장히 걱정했지만 그때 좀 좋은 사람이었군요, 제가. 제가 8년 전에 했었군요. 라디오 데이즈라는 프로그램을. 그때 굉장히 재밌게 했었는데 물론 듣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듣기도 힘든 시간대였고요. 그래서 더 재밌게 마음껏 막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8년 동안이나 이렇게 한 직장에서 끝까지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앞으로도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들이 좀 더 많이 생길지라도 버틴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길게 갑시다, 올해. 네. 힘내시고요. 권현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명절에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조희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용돈벌이로 붕어빵을 굽는 여대생입니다. 붕어빵 구우면서 듣는 라디오가 참 재미있네요. 오늘도 춥지만 열심히 구워서 열심히 벌고 들어갈게요. 용돈벌이로 붕어빵을 굽는군요. 저희 때는 고구마 팔았는데 그거 큰 기계 하나 갖고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해봤는데 잘 안 남아요, 그게. 그리고 친구들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돈 안 주고 먹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파는 것보다 주는 게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랬었는데 조희정 씨 친구분들은 반드시 와서 돈 주고 사 드시기 바랍니다. 이거 괜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 못 뜯어가듯이 그렇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네. 음악 듣겠습니다. 로이킴의 홈. 네, 로이킴의 홈이었습니다. 8559님의 사연을 볼게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17살 여학생이에요. 특목고에 입학하게 돼서 일찍 반배정이 나왔는데 아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수줍음이 많아서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조언을 구해보고자 문자 보냅니다. 처음에 다가가는 방법, 친구를 잘 사귀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하필 저에게 이런, 제가 진짜 낯가리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낯가리고 사람 못 사귀는 걸로 유명한데, 저는 뭐 술자리든 식사를 하는 자리든 모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웬만하면 잘 안 가는 사람이라, 제가 정말 힘들었던 기억. 제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 원래 태어난 곳에서 학교를 다녔고, 그 이후로 이제 이 분당이란 곳에 이사를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첫 날 학교를 갔을 때 모두가 악마처럼 보였어요. 너무 무섭고 두려운 존재들이어서, 또 그때는 분당이라는 곳이 다들 전학을 오고 있는 중이라 누가 전학이 오면 다 창가에 매달려서 누군지를 다 확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저 같은 성격에는. 근데 뭐 저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제가 가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줘서 잘 좀 풀어나가고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8559님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아마 이렇게 특히 사람을 잘 만나고 잘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과 또 친구가 되실 거고요. 또 그렇게 하루하루도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음악 들을게요. 김윤아의 Going Home.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들려드릴 곡은 시인과 촌장의 기쁨 보리떡입니다. 시인과 촌장은 싱어송라이터 하덕규 씨와 기타리스트 함춘호 씨가 결성한 듀오로 80년대를 대표하는 포크 그룹이죠. 들려드릴 노래 기쁨 보리떡은 1981년에 발표한 1집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제 설날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타지에서 홀로 명절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혼자라서 외로우신 분들, 또 쓸쓸하신 분들, 저는 내일도 여기 있을 테니까 푸른밤 찾아와 주시고요. 가족의 품이 그리운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인과 촌장의 기쁨 보리떡,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하동균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